문재인 민주당 후보가요, 16일 서울 신용보증재단, 이것은 서울시 산하에서 서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증을 대신 서줘서 은행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기관입니다. 각 광역자치단체마다 대충 있습니다. 다. 여기에서 자신의 그 경제 관련 모임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가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가계부채 총량 관리제 그리고 대부업 이자 제한 등을 언급을 하면서 해수 불능 채권을 203만 명에 대해서 22조 6천억의 채무를 감면해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실질적으로 해수 가능성이 없는 채무자들에 대해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만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 채무자가 203만 명이나 된다는 거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채무액이 22조 6천억이라는 건데요. 자, 이 문제가 무슨 도덕적 해이와 관련돼 있다 그러면 열심히 갚는 사람은 뭐냐,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면밀하게 조사해서 이미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채무 중에 103만 명의 11조 6천억의 채무는 해수불능이라고 해서 이렇게 소각하기로 되어 있고, 이 이외에도 100만 명 11조 원 규모의 떠돌이 장기 연체 채권을 정리를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이미 해수불능이라고 판단한 것 외에 대부 업체 등이 가지고 있는 100만 명 11조 원 규모의 떠돌이 장기 연체 채권을 역시 정리하기로 했다. 제가 이걸 두 번 읽을 때는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조금 이따가 제가 하는 말과 연관시켜서 유심히 이렇게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이는 제1금융권에서 제2금융권 등으로 2회 이상 매각 절차를 거치고 보통 10년 이상 이자가 연체된 채권이라는 겁니다. 보통 이 정도 되는 채권은 부실 채권인데 시장에서 원금의 1%, 즉 채권액이 100만 원이면 만원 정도에 팔려가지고 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 제2금융권에서 제3금융권으로 가면 갈수록 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옷이 백화점에서는 한 80%에 팔다가 세일하면 나중에 백화점에서 다시 아울렛으로 가면 한 50~60%에 팔다가 아울렛에서 이제 뜰이 판매하는 데로 가면 한 20%로 팔리는 거와 비슷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펀드를 조성해서 이런 11조 원의 1%면 1000억 정도인데, 이 1000억 정도를 정부에 넣어주면 이 채권도 없앨 수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제가 이 정치인은 앞뒤가 똑같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항상 일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가 지금 대통령이 되려니까 이렇게 22조의 채무를 감면해 주겠다. 더 나아가서 11조나 되는, 한마디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1금융에서 2금융으로 가서 떠돌고 있는 이런 채권들을 정리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저축은행 사태가 일어났을 때를 기억할 겁니다. 50조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저축은행이 DJ 정권 때 무슨 상호부금 이런 이름을 가진 희한한 형태의 기관들을 저축은행이라고 이름을 해줬더만은 수십 개가 생겨가지고 막 돈을 받았다가 부동산 붐 때 저축은행 그 오너들이 빼돌리고 또 일방적으로 막 대출해줬다가 떼이고, 그리고 그 돈을 갖고 무슨 딴 데 쓰고, 그리고 뭐 정치인들한테 또 뒷막는다고 뒷돈 주고, 이렇게 해서 50조의 사고가 났고, 그 다음에 부산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이 떼였습니다. 5천만 원까지만 보장해준다 이러는데 그걸 모르고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했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규모가 10만 명이 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문재인 후보가 당시 자기가 권력에 있을 때, 또 더 나아가서 오늘 결정적으로 이야기하자는 것은 권력에서 물러나서
또 자기가 권력에 있을 때 자기가 사실상 관장하던 로펌에 물론 지분을 자기가 이렇게 권력 핵심에 들어갈 때는 양도하고 나중에 물러나서는 다시 또 양수 받았습니다마는 70억을 수임했다.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그런데 그 70억 수임이 무슨 내용이냐? 그게 지금 이런 겁니다. 저축은행이 가지고 있는 후순위 채권, 즉 부실 채권에 대한 이 지급 명령을 소송을 집단 소송을 맡은 겁니다. 즉 시효를 갖다가 연장하기 위한 소송이었다는 거죠. 즉 67,622명에 대해서 수임료를 69억 8,900만 원, 약 70억을 받았던 겁니다. 자, 수임 건수가요, 이게 그냥 한 건에 이렇게 받은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부실 채권이 부산저축은행이 보유하던 부실 채권이 62,622명입니다. 그래서 평균 이 한 건당 11만 1,606원으로 총 6만 2천여 건을 해서 합쳐서 69억 8,900만 원 이상의, 즉 70억에 가까운 이 수임을 맡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후보는 어떻게 자기가 오나로 있던 로펌에 자기가 없을 때 60억, 자기가 청와대 일을 다 마치고 왔을 때 10억 해서 70억을 수임하게 되었을까요? 자, 금감원 국장한테 청와대에 있을 때 전화를 해서 부산저축은행에 대해서 솜방망이 징계를 하게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자, 금감원의 전화 문수석, 처음에 수석이었을 때죠. 문수석이 처음에는 전화를 안 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사실 확인차 전화했다고 말을 바꾸고 자기 회사는, 즉 법무법인 로펌 부산은 70억을 수임하는 것을 좋게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지금 신동아 인터뷰에서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기자와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 부산저축은행이 금산법 위반을 알고도 영업 이렇게 정지 조치를 했으면 피해자들이 돈이 다 묶여있기 때문에 떼이지를 않았을 건데, 그러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파산하는 행태가 되면서 졸지에 5천만 원 이상의 예금을 했던 사람들은 그 돈을 다 떼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를 봤다고 해서 금감원장을 고소를 하기도 했는데요. 자, 피해자들은 영업 정지를 당했어야 될 은행이 정관계 로비로 연명을 했고 서민들은 그걸 모르고 돈을 맡겼다가 피해를 봤다. 그래서 이 부산은행에 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 원을 초과 예금을 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요, 얼마인가 하면 7만 651명이고 이 부산 시민만 해도 2만 2,933명이라고 합니다. 유독 부산에 저축은행이 활개를 쳤고 피해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문수석은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일 때 청와대 집무실에서 부산은행 대주주와 양길성 부속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부산은행 대주주인 박형선을 양길성 대통령 1부속실장하고 같이 만난 자리에서 세 명이 있는 자리에서 당시 금감원 비은행 검사 1국장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사실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 박형선이라는 인물은 진노그룹의 숨은 그 후원자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당시 의혹 제기를 이종혁 이 한나라당 의원이 2012년 3월에 했는데요. 자, 검찰은 이 이종혁 의원에 대해서 이 문재인 측에서 고소를 했겠죠. 그때 이제 총선 때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혐의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즉 전화를 했다라는 그 사실은 그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때 당시 유병태 국장이나 금감원 박형선이라고 부탁을 하러 갔던 사람의 진술에 의하면 2003년 문재인 민정수석이 부산저축은행 검사를 담당하던 유병태에게 철저히 조사돼 대량 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해달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부실채권 지급명령 신청 등 사건 수임료로 부산 이저축은행이 문재인 법무법인 부산에
약 59억을 지불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실에 부합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부산은행이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문재인 후보의 수임에 관한 부분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 법무법인 부산이 노무현 정권인 2004년에서 2007년 사이에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소송 대응 수임료로 59억을 받았고요. 또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채권 독촉 업무, 지급 명령 신청과 관련해서 추가로 이렇게 2012년까지 소송 수임을 했는데 이걸 다 합치면 69억 8,900만 원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당신동아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는 연간 매출액 13억 5천만 원이던 법무법인 부산의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었고 2004년에 이 출자 지분의 25%를 양도했다고 신고했고 정확한 양도일은 안 나와 있습니다. 자, 연 매출 13억 5천만 원에 불과하던 부산저축은 이 로펌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에서만 70억을 수임을 받았는데요. 당시 이 부산 법무법인 부산의 정재성 대표 변호사, 이 사람은 아마 노무현 사이로 짐작이 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명을 했답니다. 이 법무법인 국제가 53만 건을 처리하는 게 어려워서 나누어 맡은 사건이다. 자, 문재인 후보는 청와대 들어가면서 법무법인 탈퇴했고 변호사직을 휴업을 해서 보수나 배당을 지불한 게 없다 했는데, 그런데 변호사로 문재인 이 후보가 다시 복귀한 2008년 8월 이후 10억을 수임료로 받고 또 10여 건을 부산저축은행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당시 재산이 4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2억 1,473만 원에서 8억 7,341만 원으로 늘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금감원이 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저축은행 대주주가 있는 자리에서 금감원 간부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일부분은 법적 책임은 없어도 논란은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뭐냐 하면 문재인 후보가 뭐 전화했냐 안 했냐 오늘 핵심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건 수임했냐 하는 것도 본질이기는 하지만은 정자 본질은 아닙니다. 오늘은요, 대선 후보가 되었을 때는 받을 수 없이 부실화된 채권은 털어주자. 또 심지어 1금융권에서 2금융권, 3금융권으로 가서 1% 가격으로 팔리고 있는 사실상 부실 채권을 받을 수도 없으면서 이 부실 채권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지금 금융 거래가 안 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정상적 경제 활동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걸 털어주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자신이 변호사일 때는 자기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로펌에서, 물론 양도를 했다 하지만 다시 또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 로펌에서 이 70억을 62,622건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 중에 또한 10억가량은 본인이 그만두고 청와대를 나와서 2008년 이후에 한 겁니다. 그 부실 채권이 지급 명령이라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부실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뭔가 하면 악덕고리 대금 업자격인 이 저축은행이 연체 채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 지금 탕감해주자고 하는 그런 채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추심 시효를 5년에서 더 이렇게 연장을 시켜가 한 10년, 15년 연장을 시키는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돈을 받아내기 위한 한마디로 역할을 수행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요, 지난 2012년에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이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에 가깝겠죠. 법무법인 부산이 부천저축은행으로부터 외환카드와 기업은행 카드 고객 5만 명의 연체채권 채권 추심 시효를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기 위해서 간단한 서류를 써주는 대가로 한 명당 14만원의 수임료를 받아 70억을 챙겼다. 자, 여기서 14만원이 아니라 계산을 하면 11만원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5만 명이 아니라 6만 2천 명 정도가 되죠. 아까 제가 말한 대로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 받아내기 위한 부실 채권의 내용이 뭐냐. 부산저축은행이 가지고 있던 게 카드 회사가 외환카드와 기업은행 카드에서 카드를 쓰고 돈을 못 갚은 사람들한테 카드 회사가 받을 돈, 그게 채권 추심 내용이죠. 그게 만약에 이렇게 100억이라면 그걸 갖다가 저축은행이 뭐 한 10억이나 20억에 사와가지고 갖고 있던 돈이 이걸 받을 수 있는 시효가 5년으로 만료가 되니까 이걸 15년으로 연장하기 위해서 소송을 낸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문재인 후보의 법무법인에서 했고 일부는 문재인 후보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변호사 역할을 할 때 10억이 대행됐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복잡한 사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해서 저축은행 사태는 50조가 넘는 사고를 낸 대형 사고였고요.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돈이 떼인 5천만 원 이상을 저금해서 떼인 사람이 수만 명이었습니다. 부산 지역에만도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음에 자세히 이야기하고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인 후보는 자신은 이런 걸 많이 달아봐서 잘 아는지 자기가 소송을 해봐서 자기가 변호사 할 때는 저축은행이 갖고 있는 왜 카드회사 채권을 저축은행이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싸구려로 넘겨받은 거죠. 이거 악독 고리대금업자죠. 끝까지 받으러 가겠다라는 걸 깡패 동원해서 받는지 뭐 괴롭혀서 받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갖고 있는 채권을 그게 이제 5년이 시효가 되니까 15년으로 연장시키기 위해서 6만 2천여 명에 대해서 한마디로 건당 11만원씩 해서 한 70억을 갖다가 받아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돈 잘 벌었겠죠. 1년에 무슨 평균 수임이 13억 5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로펌이 이걸 했으니 떼돈 벌었겠죠. 이거야 서류만 써주면 되는 거지 무슨 복잡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하니까 이런 부실 채권을 가진 사람을 그게 액수가 이제 줄어들었어.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액수는 원가에 비해서 매우 적으니까 털어주자는 겁니다. 얼마나 대비됐어요. 자기가 변호사일 때는 그 로펌이나 자신이 그걸 악착같이 받아내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축은행을 대신해서 소송을 해주는 시효 연장 소송을 해주는 변호사를 하다가 이제는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되니까 이걸 털어주자는 정책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고리대금업자의 편에 서서 이거를 악착같이 받아내는 일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대선 후보가 되니까 그거를 털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겁니까?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는 겁니까? 변호사 때와 대통령 후보 때 이렇게 다른 입장을 이야기하는 문재인 후보 입장을 밝혀보기 바랍니다. 제가 틀렸는지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는데 그걸 소개하겠습니다. 59억이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70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어쨌든 저는 20년 변호사할 동안 수임한 사건이 50억도 안 된다 했다가 삭제를 했는데요. 자, 이 59억이라는 건 아까 말한 이 부실 채권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한 부분이죠. 이재명 시장의 트윗에 양식 서류에 빈칸 채우기 해서 서류 접수만 하면 되는 지급 명령 신청 한 건에 100만원 받은 게 노가다 59억이 적은 돈, 저는 20년 변호사 수임할 동안 다 합해도 50억 안 되는데 59억이 적은 수임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삭제를 했어요. 문재인을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재인 후보 변호사일 때는 지옥 끝까지 가서라도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악덕 채권 추심업자, 고리대금업자의 한마디로 앞잡이 변호사 역할을 수행을 했다가 이제는
그런 사람들은 다 틀어주겠다고 하는 같은 사안을 바라보는 이런 이중적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